BTS, 임영웅, 애플, 불닭볶음면, 티니핑, 트럼프, 연예인, 정치인, 캐릭터, 제품 등 언뜻 보면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팬덤. 난 결코 누군가의 팬인 적이 없어 외치시는 분들 진짜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출시 소식 들리면 예약 구매하는 아이폰, 오픈런으로 겨우 업어온 스니커즈, 주말마다 찾는 프로야구 경기, 편의점에서 집어오는 닥터페퍼 등등 하나쯤은 덕질하는 게 있으실걸요. 오늘 지식 343은 덕후를 넘어 당당히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팬덤의 영향력을 뜻하는 팬덤 경제입니다. 팬이란 말에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아이돌을 포함한 스타에게 대입시킬 때 특히 그런데요. 왜 예전에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팬들을 오빠 부대나 빠순이라는 멸칭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21세기 팬덤은 철모르는 10대, 20대들만의 덕질로 볼 수 없어요. 팬덤이 일으키는 경제적 규모가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K컬처, K팝 이게 다 팬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아이돌 팬의 굿즈 구입력만 봐도 코 묻은 돈의 범주가 아닙니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최근 3년간 아이돌 굿즈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조 2천억 원이에요.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이 6조 2천억 원이니까 거의 20% 규모예요. BTS 같은 한류 최고봉 아이돌의 특수 영역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히어로 임영웅을 볼까요? 각종 광고를 통해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일명 히어로노믹스라고 불리는데요.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단 소리죠. 이 팬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20대 소녀들이 아닌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시니어 팬덤이에요. 우리 엄마, 이모, 고모, 할머니의 삼촌까지 범위가 엄청 넓어요. 이들이 콘서트 보러 가고 극장에 실황 콘서트 보러 가고 시축하는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임영웅이 모델인 정수기랑 건강식품이랑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예요. 분야를 막론하고 임영웅이 떴다 하면 완판 기록이 와르르 쏟아져요. 다 강력한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강력한 팬덤이 일으키는 경제 효과를 땡땡노믹스라 부르는 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표적이에요. 스위프트노믹스, 테일러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겼고요. 스위프트의 지난해 투어 티켓 수익은 대중문화 사상 역대 최고인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5조고요. 심지어 투어로 지난해 미국 경제에 일으킨 효과가 무려 57억 달러, 약 7조 7천억 원이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게 스위프트 공연이 열린다? 일단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갑니다. 당연히 주변 호텔과 식당 매출이 급상승해요. 공연 보러 가는 이들 실어 날라야 하니 항공편도 늘어나고요. 여기에 관광이다, 쇼핑이다, 이건 뭐 거의 지역 축제 수준이에요. 오죽하면 보수적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경기동향 보고서에까지 스위프트노믹스가 등장했습니다. 스위프트의 공연으로 지난 5월 필라델피아 지역 숙박업 매출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라고요. 스포츠도 볼까요? 최근엔 야구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가리키는 오타니노믹스란 말이 나와요. 미국 MLB 최초 한 시즌 50홈런 50도루를 기록한 오타니의 활약을 보기 위해 야구장 관중이 늘어났고요. 유니폼 팔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처 숙박, 식당, 관광 상품도 당연히 쭉쭉 늘어났어요. 오타니에 관한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만 약 1200억엔 1조 1000억 원에 육박할 거라고 해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옛날부터 인기 있었는데 웬 유난이냐 하시는 분들 워워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이제 강력한 팬덤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는 물론이고 기업인, 정치인 등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에서 특정 기업인에 대한 팬덤이 생기면 주가에 직격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우리가 한때 울면서 형 제발 입 좀 닥쳐를 외쳤던 일론 머스크, 말 안 해도 느낌 오시죠? 그 형이 SNS에 끄적이는 말 한마디에 테슬라니 도지코인이니 아주 그냥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잊었지만 한때 주목받았던 클럽하우스도 머스크 형이 참여하면서 붐이었고요. 완전 시장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했죠. 역사를 따져보자면 애플바라는 광적인 팬덤을 만들어낸 고 스티브 잡스로부터 일론 머스크를 거쳐 기술업계의 테일러 스위프트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까지 CEO 형님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세계 용진이 형, NC소프트의 택진이 형이 대표적이고요. 착용하는 것마다 완판 행렬을 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도 있죠. 거기에다 요즘은 정치인까지 팬덤을 몰고 다녀요. 대표적인 게 도널드 트럼프죠. 엄청나게 열성적인 팬덤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이돌 포토카드처럼 NFT 카드를 출시해서 화제였죠. 심지어 이 카드를 15장 이상 사면 특전으로 TV 토론 때 트럼프가 입은 양복 조각을 얹어준대요. 아니 트럼프 포카 이걸 누가 사 싶은데 뭐 트럼프 팬덤에겐 의미가 있겠죠. 75장을 사면 트럼프 만찬에 초대한다니 열성 지지자라면 포켓몬 모으듯이 수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 외에도 티셔츠니 운동화니 파우치니 화보니 심지어 성경까지 팔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팬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이든 제품이든 기업이든 성공하려면 일단 팬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인 거죠. 이걸 마케팅 용어로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페노크라시 마케팅, 팬슈머 마케팅이라고 해요. 요즘은 이곳저곳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퍼치나 매치나 아무튼 소비에 있어 팬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인지 기업들은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옛날에 없어졌다 재출시되는 제품들도 다 팬들의 니즈를 반영한 거죠. 오뚜기의 함흥 비빔면도 마니아층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올해 2년 만에 재출시했고요. 2015년 단종됐던
리파이 초코는 소비자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무려 8년 만에 업그레이드되어 컴백했어요. 오리온의 와클, 태양의 맞선도 이런 소비자의 요청으로 재출시한 사례죠. 우리가 인사차 약국에서 사가는 비타 500도 팬덤을 대상으로 패키지를 출시했는데요. 르세라핌을 모델로 멤버들의 에디션 패키지를 출시했어요. 팬들의 요청에 답한 대표적 팬슈머의 사례로 꼽을 수 있죠. 기업은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팬들은 어라 우리 말을 들어주네 하며 유대감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팬덤이 브랜드에 충성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패키지의 병라벨이 잘 안 떼어진다는 피드백에도 쏜살같이 반응해서 르세라핌 스티커까지 출시해주니 팬이라면 안 살 수 없잖아요. 당연히 품절대란 일어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강력한 팬덤을 타깃으로 하는 협업도 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NCT와 협업해 단독 프로모션으로 한정 음료를 출시한 것처럼요. 이게 NCT 공식 색상으로 된 음료라 사진 찍고 인증 남기고 하느라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NCT 콘서트백, NCT 페어리스타 인형, 키링 등 MD 상품도 곁들였달까 충성도 높은 팬덤은 구매력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 기업들이 팬덤 경제에 무조건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급기야 팬덤은 침체됐던 영화 시장마저 살려냅니다.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침울했던 극장가에 잔잔한 불을 지핀 것도 강력한 팬덤에 기댄 영화들이죠. 먼저 여기서도 등장하는 우리의 임영웅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관객수 약 33만 명, 누적 매출액은 95억 원으로 역대 공연 실황 영화 흥행 2위를 차지했어요. 1위는 BTS 콘서트인데 이게 34만 명이니까 이 영상 업로드 될 때면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이 역전했을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임영웅의 공연 실황 영화는 작년에도 개봉했는데 이것도 25만 명 관객에 누적 매출액 60억 원을 찍었죠. 이건 뭐 임영웅만 등장했다 하면 피리 부는 사나이 마냥 극장으로 줄줄이 오는 거예요. 특히 공연 실황 영화는 아이맥스나 스크린 X 같은 특수 상영에 특화돼 있거든요. 이게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 관객수 대비해서 알짜배기라 극장은 개이득인 거죠. 그래서인지 요즘 팬덤 노린 공연 실황 영화가 흘러넘쳐요. 올해만 해도 최근 개봉한 블랙핑크, 세븐틴, 아이브, 에스파, 슈가 등 이게 다가 아닌데 전부 읊기엔 쇼미더머니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이쯤 하고요. 아이돌만 있느냐? 강력 팬덤이라면 빠질 수 없는 회전문 관객을 자랑하는 유덕들을 위한 실황 영화도 넘쳐나요. 거기에 원조 오빠 부대를 겨냥한 오빠 남진도 개봉했어요. 아예 노래하면서 볼 수 있게 판을 깔아준 영화도 있죠. BTS 전국을 담은 영화는 아예 싱얼롱 에디션으로 개봉해 N차 관람을 유도하고 있죠. 이렇게 공연 실황 영화가 우후죽순 개봉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공연하면서 다 영상 찍는데 극장 개봉 수익까지 올릴 수 있으니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팔이 날리던 극장은 관객 확보에서 좋고 팬들은 대형 스크린에서 고음질, 고화질로 실제 공연처럼 즐길 수 있어서 좋고 제작사는 돈 벌어서 좋고 정말 모두가 해피한 시스템인 거예요. 이렇게 팬덤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즘 팬들은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파고들죠. 이걸 디깅이라고 합니다. 팬덤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엔 디깅 문화의 확산이 있죠. 이거 우리가 흔하게 부르던 오타쿠 같은 거 아니냐 싶지만 조금 달라요. 디깅러는 자신이 즐기는 것을 더 즐기기 위해 방법을 찾고요. 즐거움을 과시하면서 남들과 공유하는 소비 방식을 보이거든요. 이런 소비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팬덤은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게 돼요. 야구와 축구 팬덤을 겨냥한 세븐일레븐의 스포츠 포토카드가 완판된 것만 봐도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선수의 포토카드가 나올 때까지 사 제꼈다는데요. 사서 그걸 공유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모으다 보니 소장 욕구 생기고 이젠 뭐 아이돌 그룹 최애 멤버 포카 뽑는 것 저리 가라예요. 이에 따라 GS25, CU 또한 스포츠 포토카드를 정식 출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팬덤은 이렇게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는 경제적 장점이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사람이 일으킨 팬덤의 경제 효과는 사람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있죠. 음주 뺑소니로 무리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경우를 보세요. 피해를 입은 각종 공연과 행사, 광고 브랜드 등이 넘쳐요. 게다가 팬덤 자체가 범죄를 저지른 스타를 옹호하는 등 일부 비뚤어진 모습으로 어그로를 끌기도 했죠. 거기에 팬덤을 겨냥한 지나친 상술은 꾸준히 지적된 부분인데요. 특히 K-팝 아이돌 그룹 팬들은 팬사인회 같은 행사 응모를 하거나 랜덤으로 출시되는 포카를 모으기 위해 앨범을 수백 장씩 구매해야 하죠. 이런 과도한 상술에 통장에 구멍이 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팬덤 경제 규모가 약 8조 원이라 했거든요. 그러나 이건 아이돌 등 스타를 겨냥한 직접적인 팬덤의 규모로 추산된 거래요. 제품과 브랜드 등 기타 영역에서의 팬덤 경제를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뭔가에 깊이 빠져본 이들은 말합니다. 덕질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팬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좋아하는 그 마음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인데요. 좋아하는 것은 국경도 나이도 성별도 없으니 덕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마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